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피스로드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송광석 회장입니다. 여러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피스로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인사와 함께 특별히 이번 피스로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70주년의 의미와 피스로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라는 것은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전쟁입니다. 새벽 4시 20분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작전명이 폭풍이거든요. 얼마나 폭풍이라는 게 빠른 그 태풍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습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때 마침 한국군은 휴가를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모내기 처리돼 가지고 농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러 나갔는데 그때를 기해서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이 됐습니다. 3일 만에 정말 이 수도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북한군은 약 300여 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밀고 내려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남쪽 한국에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소련군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남침을 북한은 했지만 그것을 방어할 만한 무기나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 병력이 북한은 한 20만 대고 한국은 10만 정도, 그러니까 약 절반밖에 안 되죠. 근데 병력도 부족했지만 그 장비, 군사 장비를 보면 우리 한국군은 약 20여 대 정도의 그 연습용 이 비행기만 있었는데 비해서 북한은 약 200대가 넘는 폭격기와 전투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탱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갑차까지 한 300대 된다면 우리 한국군은 탱크는 없고 그냥 장갑차만 몇십 대 정도 있는 정도. 이러니 뭐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은 3일 만에 수도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아주 훌륭한 그 방어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원도 춘천 지역인데 이곳의 육사단의 그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사단장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굉장히 감지하고 휴가도 일체 내보내지 않고 모든 그 군인들을 진지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미 진지를 다 방어하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고 북한 군대가 탱크 부대가 3일 동안 이 육사단, 한국군 육사단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을 점령한 북한 군대가 3일 동안 한강을 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한강 다리를 폭파한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춘천에서 북한군을 방어해냈기 때문에 빠르게 남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번 덕분에 한국 군대가 재정비를 할 수 있었고 미국이 신속하게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3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군이 그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서울을 떠나면서 북한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 한강 다리를 폭파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 폭파된 다리를 이제 이렇게라도 어렵게 탈출하는 그런 피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참 힘겨워 보이죠? 이렇게 등짐에 짐을 지고 또 손수레를 밀고 참 1950년
그 모습입니다. 정말로 다행이었던 것은 6.25 전쟁이 터진 그 날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적인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떨어지면 그 다음엔 일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국제공산주의는 미국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방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게 되고 거기서 16개 국가가 병력을 보내고 또 5개 국가가 의료 지원단을 보내는데 나중에 독일도 의료 지원단을 보냄으로써 22개 국가가 병력이나 의료진을 보내주는 참 고마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소련은 이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참전을 반대했더라면 유엔군은 한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소련 대사가 이 유엔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만장일치로 이 한국을 돕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6월 27일 이 한강 이남의 수원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면 아직까지 한국이 한강 이남은 그 공산군의 북한군의 그 점령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미군이 참전한다면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 신속하게 보내달라. 이런 요청에 따라서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가 이제 첫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대가 갖고 있는 화력이라는 게 이렇게 바추카포라고 해서 탱크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포, 들고 다니는 포죠. 기관총 정도로 무장된 이 부대의 힘으로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탱크 6대를 그 북한군 탱크를 파괴하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이 스미스 부대 역시 많은 사람이 전사하고 또 포로가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간을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지연했던 것 덕분에 북한군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거죠. 9월 달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한국은 이 낙동강, 부산과 대구 그 위로 흐르는 낙동강 밑에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도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빨갛게 다 공산화됐습니다. 요 낙동강 요 밑에 부산과 대구 그다음에 제주도를 빼고는 전부 다 6.25 전쟁 당시에 한국은 이 정도까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들이 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참전해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했고 그런 싸움을 함으로써 그 방어를 했지만 여러 가지 또 병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바로 여기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학생 모자 쓰고 있죠. 군인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미국은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유엔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북한군은 이제 도주하기 시작하고 이제 미군은 이제 진격을 하게 되면서 이 낙동강 전선에 이렇게 밀려 있었던 군인들이 이제 다시 저 서울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반격을 하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트럭을 탄 모습들이 보입니다. 서울 시내로 우리 다시 이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태극기를 다시 올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속도로 평양까지 북한의 수도였던 평양까지 진격하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국경인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공군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참전을 했고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병력이 참전했기 때문에 미군으로서는 병력도 병력이지만 이 시기가 이제 12월 달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이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미국 병사나 또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5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이 공격에 이제 밀려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후퇴하는 사람들이 흥남 부두에 미국 그 배가 이제 미군들의 그 군사 장비나 미군을 싣고 이제 밑으로 가는 배들인데 워낙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이 지휘관이 아주 큰 특단의 용단을 내려서 군사 장비를 탱크와 같은 것들을 그냥 바다에 넣고 사람을 태우고 탈출을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53년까지 휴전 협정이 진행이 됩니다. 긴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한반도는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종전된 게 아니고 휴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날로부터는 한반도에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휴전선을 유엔군이 관리해주고 있고 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쟁을 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1950년 한국은 아주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 국가가 병력을 보내고 또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약 195만 명, 197만 명 가까운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22개 나라에서 참전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대한민국으로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22개 국가만이 아니고 물자를 지원했던 국가들이 40개 국가가 있었고 또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국가가 교황청을 포함해서 6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이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 68개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이 나라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참 보호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유엔군들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약 15만 명, 더는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그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희생을 했고 자기의 고국으로 유해가 돌아가지 못한 분들은 부산에 유엔군 추모 공원에 이렇게 잘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셔져 있는 이 유엔 공원에서 우리들은 항상 참전 용사들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뜻에서 이곳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추모 행사를 갖고 부산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큰 연못이 있고 이 앞에는 전사자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전사자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참 희생됐는데 전사가 아니라 살아서 자기 나라에 돌아간 경우에도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 나라에서 보냈던 이 군인들이 이젠 거꾸로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핍박을 받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다 쫓겨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25 전쟁에 그 희생됐던 그 유엔군 병사들이 이렇게 모셔진 곳 아까
유엔 추모 공원인데 거기 가면 이렇게 도운트 수로라는 것이 있어요. 110m의 긴 수로가 있는데 이 도운트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많은 유엔군 병사 중에 최연소, 가장 나이가 어린 병사로서 전사한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패트릭 도운트, 호주 병사였습니다. 그 호주 병사의 가장 어린 나이지만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했던 그분의 그런 마음, 그런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서 이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도운트 상병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애띠고 참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참 이 대한민국 가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잘 몰랐을 이 나라를 돕겠다고 참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맙고 이러한 참전 용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라서 얼마 전에 그 참전국의 대사들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는데 한 신문에 현재 호주 대사인 제임스 최 대사가 인터뷰를 한 글이 실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주의 젊은이들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을 했고 호주에서 많은 병사들이 약 17,000명 정도가 참전을 했는데 최연소 전사자가 바로 제임스 패트릭 도운트라는 병사였다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제임스 패트릭 도운트의 이 병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고맙죠. 16살 나이에 참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나이를 21살이라고 속이고 지원을 했고 또 부모에게도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했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13일 만에 경기도 연천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참 그런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고맙게도 어제 저는 정태익 대사님과 함께 이 호주 제임스 최 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운트 상병의 스토리를 놓고 의논도 나누고 참 감사의 뜻도 표했고 제임스 최 대사님은 정말로 이 호주의 병사를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신도 꼭 부산에 참석을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세계 종주단과 함께 짧은 거리라도 자전거를 직접 타겠다고 이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은 참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의 깃발 아래 68개국이 동원된 참 유례없는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6.25 전쟁은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희생했던 숭고한 정말로 역사적인 거룩한 전쟁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 이게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서울이 7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K-팝이 돼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한류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만약 70년 전에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참전 용사들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피스로드의 창시자이시고 UPF 또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창설자이신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는 2004년 유엔 평화군 성전 추모 연합을 결성하시고 한국이 이 참전 용사들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들의 후손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고마움을 예를 표하고 부산 이제 여러분들이 가게 될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행사도 갖고 거기에 이제 그 전사자의 자녀분들도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은 독일 분들이에요. 부부인데 아버지 얼굴을 모르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셨으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이렇게 탁본을 뜬다고 해요. 그래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종이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많이 감동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6.25 전쟁이 60주년 되던 해, 올해는 70주년이지만 10년 전 60주년이 되는 해에는 리트렌젤스를 22개 참전국과 의료지원국에 다 보내셔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당신들을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고 영원히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연을 다 펼치게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국가도 하기 어려운 일을 참 부모님께서는 리트렌젤스를 전 세계로 보내서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또 호주에서 이렇게 공연을 다 했고 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정말로 정부로부터 핍박받았던 그분들이 정말 힘들었지만 리트렌젤스의 공연을 보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마지막 공연이 22개국의 마지막 공연이 덴마크 코펜하겐이었는데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저는 여기서 들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약 42명의 간호사를 모집해서 한국으로 보내려고 모집을 냈더니 4천 명이 넘는 간호사가 전쟁터로 내가 한국에 가서 돕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한 나라 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고마운 나라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연에서 우리 리트렌젤스 단원들이 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메달을 걸어줄 때 그분들이 참 감격해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참 어머니께서는 참전 용사들이 그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벌인 것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비나 기념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잘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 참전 용사들의 전사한 분들을 천지 회원식을 지내고 그분들이 청평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참 잘 가실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이 천지 회원식 추모식을 다 갖게 하셨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되니까 관련국들의 대사분들도 정말 고마워하고 잊지 않고 자신들의 그런 역사를 기억해 준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직접 참여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쭉 일정을 보시면은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쭉 그 전체의 그런 참전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했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올해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전개되는 피스로드는 우리가 이 분단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10년 전에 리트렌젤스가 참 22개국을 찾아가서 참 그 감사의 공연을 펼쳤던 것 그리고 또 최근에 참전국들의 그 추모비를 다 가서 그런 정성을 들였던 내용들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정성의 기대 위에 올해 70주년의 피스로드를 우리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게 될 유니폼은 올해 좀 특별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앞에 피스로드라는 것도 있지만 등 뒤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참전국 22개국의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들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참전국 용사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목표를 끝까지 달려나가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피스로드 올해 시작은 지난 7월 17일 참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강원도 용평에서 개최를 했고 그날 동시에 거제도에서 피스로드가 출발이 됐습니다. 이 사인하는 모습이고요. 이 피스로드는 2013년 7월 27일 참 어머님께서 조국 통일이라는 이 희호에 사인을 해주심으로써 이 깃발을 달고 출발을 한 것이 바로 피스로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년째가 되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는 일본에서 이렇게 출발하던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하던 모습입니다. 불과 몇 명밖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피스로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큰 대규모 평화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피스로드 행사를 마치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하늘 부모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014년도에는 14개 나라가 피스로드에 참여했고 2015년에는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여기죠. 그 다음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5월 30일 동시에 출발해서 약 93일에 걸쳐서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에서 도착하는 아주 대규모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아 몽골에서 피스로드는 낙타 타고 말도 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필리핀에서는 아주 대규모의 행사들이 매년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독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 피스로드, 그 다음에 네팔, 파라과이, 러시아, 페루, 피지 여기서 이제 한국에 도착한 모습이죠. 언론들도 참 많이 보도를 잘 해줬고요. 2017년에는 113개국의 450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가 됐고 전 세계 130여 개 국가가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다 이렇게 피스로드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한국 분단의 지역인 DMZ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종료식을 갖게 됩니다. 평양까지 달리고 싶다는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작년에는 저 여수에서 기차가 임진각까지 피스로드 기차를 운행해서 달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양까지는 가기 힘들었죠. 그러나 또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평양의 문을 두드려서 계속 피스로드를 하겠다는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작년 9월 28일에는 평양에서 러시아 팀이 피스로드 시내를 종주하는 이 행사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팀에게 참 고마움을 표합니다. 올해도 철원 노동당 당사 강원도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비 속에서 달려가는 모습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달리는 기간에도 덥기도 하고 또 비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 없이 우리는 달릴 것입니다. 또 강원도 고성까지 저 밑에 그 장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달리는 피스로드가 올해 진행이 됐고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 피스로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 또 부산 기장, 또 경남 통영시, 또 울산 울주군, 뭐 여기 경남 합천, 또 경상북도 통일대장정,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피스로드가 각 나라에서 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서도 또 워싱턴 이런 곳에서 피스로드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전국에서 지금 피스로드가 아주 뜨겁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소니까 큐슈네요. 구마모토현. 그 다음에 효고현. 그 다음에 또 나가사키현. 또 여기 토야마시. 그 다음에 북오사카. 이게 전국적으로 일본 전체가 이렇게 피스로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아이치, 사이타마 이런 전국적으로 일본의 젊은 2세들이 피스로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일본 동경 올림픽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동경 올림픽이 또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피스로드 우리 종주단들은 동경 올림픽 스타디움 앞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또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즈오카현,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후쿠이현, 또 시즈오카현, 이렇게 미에현, 전국적으로 이런 피스로드를 하면서 특별히 일본 식구들이, 일본의 종주다들이 달리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같이 염원해주고 소원을 빌어주고 또 한국과 일본이 서로 화합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종이학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종이학은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000마리의 종이학을 접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번에 이 종이학을 3만 마리를 접어서 대한민국으로 보내줬고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이 종이학 하나하나에는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세계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는 것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달리는 것이고 6.25 전쟁에서 참전한 용사들의 그 마음을 담고 달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달리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안고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다가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런 내용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주도 피스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접 가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일 부산에서 만나기로 하고 오늘 잘 부산까지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피스로드 화이팅!